일방적으로 다 차단해버렸다. 나는 오래된 친구 한 명을 제외하고는 친구가 없다. 그 친구마저 지방에 살고 있어 1년에 2번, 3번 볼까 말까 한다.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2~3명씩만 어울려 다녔다. 그래서 그런지 우르르 몰려다니는 애들이 신기했다.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피해의식적인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었다. 피해망상이 아닌 피해의식이라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 모두 내가 정신병이 아닌 그냥 중2병 정도로 생각한 것 같다. 그냥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다가도 갑자기 얘 표정이 왜 이러지? 내가 싫어서 그런가? 쟤는 왜 다른 애랑 놀 때 졸라 웃다가 나랑 얘기하면 재미없어 하지? 내가 재미없어서 그런가? 그럼 얘는 나 없이도 잘 놀겠네? 라는 생각을 뜬금포로 갑자기 하면서 그냥 쓱 멀어졌다. 일종의 해피인 셈이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도 그냥 놀면 된다. 그걸 못하겠으면 나 싫어하냐고 물으면 된다. 아니라고 대답하면 믿으면 된다. 그런데 나는 그 과정이 겁나서 그냥 일단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모든 요소를 다 차단하는 것이다. 예민하고 잘 불안해하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나와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 사람은 모두 어느 기준점을 지나면 하나같이 내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문제는 마냥 어린 나이가 아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어른인 척하는 애들은 어른보다 더 무서워지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다. 애들한테는 친구가 세상이고 학교가 사회의 전부다. 그런 곳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뒷담화를 당하거나 잘못 나대서 찍히거나 하면 그대로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거다. 나는 그런 세상이 너무 무서웠다. 애들이 너무 무서웠다. 나를 괴롭히는 애는 없었지만 어느 날 돌변해서 내 뒷담화를 하고 나를 왕따시킬까 무서워서 그냥 어느 이상의 선을 지키려 했다.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거나 재미없어 하는 것 같은 표정을 유독 못 견뎠다. 나중에 알았는데 ADHD인 사람들이 표정에 지나치게 신경 쓴다는 걸 알게 됐다. 내가 그걸 그때 알았다면 지금 뭐라도 달라졌을까? 하여튼 나는 학생 시절 내내 한 학년 잘 지내고 다음 학년 되면 연락처 지우고 다음 학년 되면 또 연락처 지우고를 반복했다. 그렇다 보니 초딩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총 2명 남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 인연을 유지했지만 어느 날 나를 포함한 우리 3명은 내가 알고 있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 둘은 초등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인데 서로 연락처만 저장되어 있을 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는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사이였는데 내 주말은 언제나 너희랑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었는데 가족보다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 심각한 일은 아니지만 적잖이 현타가 오는 사실이었다. 다행인 건 서로 싫다거나 싸웠다거나가 아니라 그저 둘이 보면 어색한 사이라는 게 이유라고 했다. 나는 그래도 우리 셋이 영원했으면 했다. 그래서 알면서도 대학생 직장인이 될 때까지 시간 될 때마다 모임을 주도했다. 그날도 술 한잔 하면서 편하게 얘기하고 있던 날이었는데 내가 친구 A에게 너는 B한테 평소에 카톡 잘 안 하냐? 라고 하니까 난 너 아니면 B한테 연락 안 하지? 라고 했다. 내가 물어서 대답한 얘기지만 솔직히 충격이었다. 그 친구는 내 표정을 읽지 못하고 또 얘기했다. 너가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니면 난 B랑 안 만나지. 그때 현타가 제대로 왔다.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느끼고 외면해왔던 사실을 A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여기서 나와 B 앞에서였어야 할까? 그게 사실이어도 그렇게 말하지 말지. 면전에 대고 우리 관계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게 사실 큰 잘못은 아니면서도 내 마음을 후벼 팠다. 그날 이후로 셋이 있던 단톡방에서 늘 하던 것처럼 모임을 주도하는 게 슬슬 망설여졌다. 카톡 내용을 천천히 시간순으로 살펴보니 만나자고 했던 건 항상 나였다. 당연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이제는 동기를 잃게 된 것이다. 나만 놓으면 놓아질 관계였던 것이다. 가족같이 느껴지지만 가족은 아니라는 거. 우리 셋은 내가 아니면 먼저 보자고 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 또 찐따같이 전부 포기하고 싶어졌다. 나도 슬슬 더 노력은 안 하게 되었다. 그 후로 친구들은 각자의 다른 친한 친구들과 시간을 잘 보내는 듯 보였다. 나 또한 대학 친구나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소소하게 시간을 보냈다. 친구 A가 직장에 들어가며 느낀 점을 말했다. 진짜 친구는 어릴 때 친구밖에 없더라고. 난 고마웠다. 그렇게 생각해준 것도 말해준 것도 고마웠다. 나는 회사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A를 가끔 만나 위로하고 위로받고 가끔은 티격태격하면서 지냈다. 그런데 왜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불현듯 내가 호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쩐지 A는 본인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친구처럼 느껴졌다. 나는 역시 피해의식이나 해대는 정신병자여서일까? 아니면 진짜로 그 친구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서일까? A는 친구가 많았다. 나는 그저 그들 중 한 명뿐이었고 그 친구는 나에게 내 약점도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세상에 멋없는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 친구와의 카톡을 쭉 올려보았다. 내가 그 친구랑 같은 계열의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친구는 나에게 일에 대해 질문을 했었고 나는 점점 대답을 짧게 하게 되었다. 갑자기 그 친구가 싫어졌다. 그 친구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속상해하거나 기분 좋아하거나를 반복하며 나에게 연애 상담을 하고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 그 친구만큼 나도 연애 상담이나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런데 대학생을 거치고 직장인이 되어서 그 친구는 계속해서 남자친구 얘기 아니면 일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유 없이 만나서 이유 없이 웃고 이유 없이 술 먹고 이유 없이 시끄럽게 떠들고 또 이유 없이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그 친구는 이유가 없이는 나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그게 슬펐다. 내가 이유 없이 그 친구랑 만나서 놀고 싶을 때마다 그 친구는 늘 바빴다. 늘 다른 친구나 남자친구와 함께였다. 1년간 고민했다. 그간 숱하게 손절해왔던 나로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민한 건 그 친구는 내가 가장 순수했던 10살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때묻지 않은 친구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관계의 결이 다르다. 그러다가 대학교, 직장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그저 순수하기만 한 관계는 존재하기 힘들다. 그래서 소중했다. 그래서 어느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민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관계가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죄책감도 들지 않았다. 연락처를 지웠다. 차단하기를 눌렀다. 그리고 한 달 뒤 친구 B로부터 연락이 왔다. A를 차단했냐고 물었다. A에게서 나랑 연락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차단한 게 맞다고 했고 B는 알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2년간 나는 아무 죄책감도 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 A와 손절한 뒤 일하면서 알게 된 언니 2명과 대학교 친구 1명은 손절쳤다. A와 손절하고 나니 나머지 잔잔바리 인연들과의 손절은 물 흐르듯 쉬워졌다. 개운했다. 솔직히 인싸 같은 성격인 사람이나 성격 좋은 사람, 정신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그 친구를 그냥 동등한 관계로 잘 두고 지냈을 것이다. 내가 찐따인 것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나에게 인생은 너무 짧고 너무 길다. 너무 짧아서 상처받는 일에 시간을 쓰지 말아야 했다. 너무 길어서 진짜 관계에 전부를 바쳐야 했다. 나는 친구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없다. 친구 B랑은 여전히 1년에 2-3번씩 연락하며 어릴 때부터 순수했던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겁나거나 회피하고 싶으면 손들친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 내가 찐따라서 피해의식이 심해서 정신병이 있어서 예민해서 상처를 잘 받아서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후회는 없다.